광산 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폐광산 수질 정화 시설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새로운 힐링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생태공원을 소개하고 주민과 기관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비결을 알아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 시즌2가 열리고 있습니다. 닭종이 인형을 통해 다양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원주의 이야기와 역사, 문화를 재조명했다고 하는데요. 총 22명의 참여 작가가 8개의 테마로 완성한 전시회도 감상하고 작가와 함께 만드는 닭종이 인형 프로그램도 체험해봅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라이빗한 캠핑카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캠핑카도 식상하다.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꿈꾼다면 대세는 캠핑 카누 여행. 직접 만든 카누로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캠핑 만랩. 조선기 씨의 캠핑 카누 여행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자 명수 씨에게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8월 18일 오늘은요. 우리 쌀의 그 아주 자랑스러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쌀의 날입니다. 네. 명수 씨 오늘 쌀밥 드시고 왔나요?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나질 않기 때문에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진짜 뭐 밥심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쌀에는요. 탄단 무식, 탄수화물, 오? 단백질, 무기질, 식이섬유 이렇게 골고루 영양소들이 막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밥심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 식생활의 변화로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쌀에 들어있는 이 탄수화물은요. 복합 탄수화물로 오히려 득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로 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실시간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시청평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원 나들이를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이 태백에 이 메밀들 생태공원이 개방을 했는데 이 공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메밀들 생태공원이 개방을 했는데 네. 비밀, 시크릿, 비밀이 네. 있다. 공원과 시크릿, 비밀, 네.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공원은 맞는데 공원이 아니래요. 더 헷갈리는데요. 네. 뭐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까? 어떤 소식인지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온 엘리펀드 인사드리겠습니다. 펀디. 네, 아이가 뭔지 아나? 당연히 알죠. 이병헌. 아이야. 그거이 아이야. 에? 그거이 아이라고. 이병헌. 아이라고. 알죠. 네, 조선의 15대 임금님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이라니? 아니라고요? 아이야. 아니라고? 그럼 뭐죠? 아, 오늘 갈 때가 광해를 만나러.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어떻게 가? 아, 에이치.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엘리펀디. 오늘은 미지의 광해를 만나러 태백에 왔습니다. 광해를 만나다 보면 협력과 협의의 기적도 만날 수 있는데요. 광해라고는 이병헌밖에 모르는 엘리펀디. 오늘도 궁금증 해결 잘할 수 있겠죠? 제작진 따라서 오긴 왔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광해는 좀 쉽게 말하면은 강산 환경 피해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강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피해를 이제 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또
제작진 따라서 광해를 찾아서 왔는데 네.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현재 이 자리는 그 폐강산에서 흘러나온 그 갱내수를 정화하는 수질 정화 시설입니다. 이게 수질 정화 시설이라고요? 어떻게 봐도 공원인 것 같은데. 수질 정화 시설이라기엔 우리가 생각하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수질 정화 시설이 원래 그 폐쇄형 시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공단에서 이걸 좀 개방형 시설을 좀 바꿔보자고 수질 정화 시설 내에 생태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공간이 수질 정화 시설을 베이스로 한 생태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멋있는 지금 멋진 이 공간을 한번 둘러보도록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같이 가보시죠. 네. 부장님. 네. 정화 과정이 궁금해서 따라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네. 여기 그 뒤에 보이는 건요, 그 지하에 고여있던 물이 지표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여기 갱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산성 강산 배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보시죠. 네. 여름이 진짜 시원하겠다 여기. 네. 부장님의 안내에 따라 점점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조심하세요. 어두워서. 오 여기 폴로. 여기 이쪽 더 들어가나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갱도예요. 갱도 보면 바닥에 그러네. 여기 물이 들어오는 데라고. 이게 지금 갱도 흐른 물이 이게 그 안으로 네. 그 유도 관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지금 유입되는 과정을 보고 왔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폐갱구에서 흘러나온 네. 그 산성 강산 배수가 네. 이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산화작용을 해서 이 빨갛게 좀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 이 시설에 얼마 들어오는지 유량도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진짜 물이 빨강. 예, 물이 빨갛게 된 것은 이제 산화작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철이 녹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입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시설 안에서는 부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시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와. 예, 여기 이 시설이 pH 조정조인데요. 산성 강산 배수가 이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소속해 탱커에서 소속해가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인 강산 배수를 염기성으로 바꿔줘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시는 그 다음 쪽으로 여기 있는 게 이게 교반기입니다. 교반조. 예. 교반조. 여기서 이제 그 밀가루 젓듯이 저어줘가지고 이게 갱내수하고 소속해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여기서 휘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화광산 수질 정화 시설은 오염된 갱내수를 정화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요. 교반조에서 소석회와 혼합된 갱내수는 침전조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낸 후 공원에 자리한 소택지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오염된 갱내수가 맑고 깨끗한 1급수로 다시 태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단의 입장만 들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정화시설이 처음에 생긴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랬죠.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런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조감도를 보게 됐어요. 조감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혐오 시설이라서 설계상 폐쇄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은 몰랐죠.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말 그대로 결사반대. 그렇죠. 결사반대죠. 그래 뭐 사람들이 막 다 죽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저희들 살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쇄 시설을 이제 개방을 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희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하자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와서는 너무 아름답게 잘 됐습니다. 소택지 연못은 지금 연꽃이 한창인데요. 태백시에서 유일하게 연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도 멈추게 하는 곳인데요. 또 생태연못에는 다양한 조경수와 황지천 고유어종을 방사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부장님한테 듣기로 예. 무언가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건지 궁금한. 예, 6월 29일 날 광해관리공단하고 네. 마을 주민하고 네. 이제 협약식을 했어요. 이 공원을 가꾸는데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노인 일자리가 여기에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공원을 가꾸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외에도 공원에는 운동기구와 산책로,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생태공원과 수질 정화시설의 공존, 그리고 주민과 공단의 소통과 상생. 이 조합 정말 훌륭하네요. 엄지척. 운영부장님께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 정화 시설은 특히 새로이 시설되는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개선 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늘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수질 정화 시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강의방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대립적인 입장을 이렇게 협의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웠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주민과 기관이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들 생태공원에서 엘리펀드였습니다. 네, 연화광산은 1966년부터 35년간 운영이 되다가 2000년 1월에 폐광을 했습니다. 폐광 후에 이 광산의 폐수가 황지천을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공원이 메밀들 생태공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원이 조성되면서요,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도 정화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마을에 아름다운 공원도 생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네. 처음에 공원인데 공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밀들이라는 건 이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민들과 기관이 함께 만든 공간이자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이 최초로 조성한 네. 생태공원인 거죠. 자, 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광업 활동 과정에 생기는 피해, 광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문화적 갈증을 좀 해소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원주 하면요,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가장 한지. 먼저 떠오르는 게 한지죠. 네. 원주하면 진짜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한지인데요. 이 한지를 활용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모습을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섹시. 아, 도도. 아, 깜찍. 아, 발랄. 어머,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윤이의 변신은 무제. 어머, 잠깐만요. 그 표정 뭐예요? 아니, 제가 설마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청순한 그런 여성스러운 이미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오늘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놀래킬지 벌써부터 무섭다, 무서워. 아, 그런데요. 오늘 만나본 이 친구도 말이죠. 이 변신을 하면은 그 매력이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어떤 변신이 가능한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누구니나? 변신의 천재 한지의 매력을 만나러 원주 한지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요즘 이곳에서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지로 만든 인형인데 사실 이 닭종이 인형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닭종이 인형전은 우리 삶의 이야기 또 원주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닭종이 인형의 세계로 온 걸 환영한다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도 한지 좀 만져봤다는 유명 작가를 비롯해 총 22명의 참여 작가들이 한 겹 한 겹 장인의 손길로 탄생시킨 작품 총 75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만나볼 전시 테마. 인간의 애환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박성희 작가의 노인을 말하다입니다. 단순히 한 어르신의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한 줄 알았는데 명찰에 주소, 전화번호, 성함이 적어져 있고 신발은 한쪽만 이렇게 신고서 집을 나오신 어르신의 모습인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게 치매 어르신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 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닭종이 인형의 세계. 작가는 소외된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놀이에 빠져볼까요? 놀이에 집중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어쩜 이렇게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죠? 요즘 친구들은 게임에 빠져 있어서 표정이 진짜 지하철타잖아요. 다 같은 표정인데 여기는 놀이 하나하나마다 표정이 다 달라요.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표정이 있고 나는 그냥 뭐 즐거우니까 하는 표정도 있고 사람들의 이 표정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닭종이 인형은 표정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제2전시관으로 가볼까요? 이번 전시회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원주 시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소녀상을 제막한 지 6주년이 되기도 한 날이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녀상을 닭종이로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시다면요? 이제 천년을 가는 한지로 위안부 소녀상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소녀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짓밟힌 소녀들의 꿈.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주야, 너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몇 살이야? 그때가 18살 때야. 맞아. 누구나 가장 순수하고 걱정 없었던 10대 되게 많이 그리워할 거야. 오늘은 그 10대가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펐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이 위안부 할머니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능해? 많이 끔찍한 일이 있다고 알고 있어. 진짜 차마 우리가 입 밖으로는 꺼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해.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쳤네. 너무 화나지 않아? 말도 안 된다. 그 소녀상에 보면 옆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 비어져 있어. 그 옆자리가 비어져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위안부 어르신들 혹은 차마 내가 위안부였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옆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작품들을 둘러봤다면 이번엔 닭종이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그동안 이곳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4회차. 와, 그동안 재밌는 체험들이 많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저는 지금 두루 만들기 저쪽에 두루 있어요. 왜 저게 재밌었어요?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오늘은 전시 참여 작가님의 지도로 자화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한지로 만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변신시킬 이 닭종이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나의 자화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얼굴을 만들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겹 한 겹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아이들. 따뜻한 질감의 한지를 직접 찢고 붙이며 한지의 매력을 알아가는데요. 우리 채빈이는 요거 수업 왜 들으러 왔어요? 그냥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한번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재밌어요. 풀에 묻어도 굳었을 때 딱히 아픈 느낌도 없고 떼낼 때도 쉬워서 확실히 좀 하기도 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한지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어른이가 자신의 본업을 까맣게 잊은 채 예술의 혼을 불사르고 있으니. 그러면 하얀색으로 이 부분을 좀 도톰하게. 선생님, 저의 예술의 세계에 너무 이렇게 터치하지 말아주시죠. 알겠습니다. 근자감 만술. 박경인 리포터의 작품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어느덧 하나둘씩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아이들.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을지 궁금한데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가 민주 손으로 다 만든 거 맞아요? 네. 노란색 옷을 입은 갈래머리 닭종이 인형이네요. 언니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제 옷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진짜 한번 옆에 비교해볼까? 우리 민주랑? 자, 여러분, 민주랑 얼마나 똑같은지 봐주세요. 자, 민주 카메라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짜잔! 완전 붕어빵이네요. 다른 친구들의 작품들도 살펴볼까요? 아이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표정의 닭종이 인형들. 우리 지우가 만든 요 인형 좀 언니에게 설명해준다면 어떻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멋진 색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니까 살짝 깜짝도 놀라고 슬프기도 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인형을 만들었어요. 야, 그러면은 요 표정 그대로 한번 지우 똑같이 놀래보는 표정 짓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아주 그냥 에너자이틱하네. 짜잔. 잠깐, 등번호 10번의 줄끈묶은 말 총머리. 이거 누구 닮았는데요? 아, 여자 배구의 에너자이저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였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김연경 선수의 에너지가 전해지길 바랄게요. 한지라는 게 많이 사라져 가는데 그래도 이 원주는 한지가 살아있어요. 닭종이 인형을 만드는 거는 정말로 자기 마음속 내면의 심리 상태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 많이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닭종이 인형에는요 수만 가지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은 닭종이 인형의 세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가 요새 정말 바쁜데 이 자리를 우리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네. 김연경 씨는 우리 명수 씨가 네, 연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정신없는 바쁜 나들이지만요. 365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도쿄 올림픽에서 저의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럼요. 저희 정말 잘 보고 있었잖아요. 연기 잘하셨어요. 성대모사 하신 거죠? 저희 보자마자 김연경 선수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이 에너지가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님께도 이렇게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진짜 김연경 선수를
보면 볼수록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디테일하게 표정이 네네. 살아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경윤 씨가 아까 작가님이 이렇게 네. 살짝 터치하려고 하셨는데 그만하시라면서. 그 서로의 그 예술 세계를 좀 인정해 줍시다. 네, 터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인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닭종이가 주는 그 따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따스함. 네, 그런 따뜻함이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죠. 이게 보니까 예. 김연경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네. 보면 여기 10번 번호도 번호 있고 나와 있죠. 또 약간 볼이 이렇게 발그스레매진 예. 그런 표현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종이라는 게, 이 네. 한지라는 게요. 그 사람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도 약간은 투박하지만 또 세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전시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는 9월 19일까지 원주 한지 네. 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네. 용석쇼 씨, 메밀소바 좋아하세요? 메밀소바 정말 좋아하죠. 이게 좀 담백한데 또 시원한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약간 이 가을에 이 도입부에 들어가는 이 여름의 끝자락에 먹으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더라고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전에서 3대째 이어온 메밀소바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찾은 맛 표현과 해박한 맛 정보로 60만 구독에 빛나는 맛 크리에이터 맛상무. 그가 소개할 오늘의 요리는 살얼음 동동 뜬 메밀소바입니다. 남다른 뚝심과 고집으로 정통의 맛을 지켜온 전설의 메밀소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맛상무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요, 대전의 둔산인데요. 자, 이곳은 사무실도 많고 음식점도 엄청 많은 곳입니다. 자, 이곳에 온 이유는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제가 오랜 역사와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수많은 회사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대전시 둔산동. 이곳에 무려 9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다른 데랑 너무 차원이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이런 맛집 찾기 힘들거든요.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메밀소바.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국물도 무겁지도 않고 깔끔하고.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면발이 쫄깃쫄깃하고요. 겨자 맛이 좀 더 들어가면서 맛이 진부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국물부터 면발까지 칭찬이 일색인 메밀소바. 맛상무님 어떤 맛인가요? 시원한 메밀소바가 나왔어요. 메밀국수라고도 하는데 살얼음 동동 육수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첫 맛은 달콤한데요. 치고 올라오는 가다랑어 맛. 육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본격적으로 메밀소바를 맛볼 차례. 고명들을 해체해가면서 잘 섞어주고 면을 힘차게 들이킵니다. 도톰하면서도요, 질기지도 않고 톡톡 끊기는 맛도 아니고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식감이고요. 메밀의 식감과 국물의 조화에 흠뻑 빠져듭니다. 처음에 그냥 국물만 떠먹었을 때는 맛이 조금 단조로웠는데요. 파, 김 그리고 무를 넣으니까 맛이 조화가 상당해요. 그리고 감칠맛이 더 있고 다르다. 다 이렇게 섞어서 드세요. 섞어서. 달달한 국물이 딸려서 올라오니까 이거 시원하고 맛있네요. 그런데 폭풍 흡입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얼굴에 튈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다 튀네. 이곳에서는 면도 직접 반죽해 뽑는데요. 메밀의 특성상 그때그때 조금씩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죽을 뽑아놓으면 상온에서 습기가 많으면 수분을 다 빨아들여요. 변화가 된 면이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를 통해서 면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삶아도 면이 잘려요. 제면기에서 나오는 면은 곧장 뜨거운 물로 직행해 삶아진 후 찬물에서 샤워를 마칩니다.
그리고 살짝 얼려놓은 육수를 시원하게 부어주고 다진 파와 손으로 직접 갈아놓은 무, 그리고 김가루를 올려주면 메밀소바 완성. 이 집은 소바도 맛있지만 또 맛있는 게 또 몇 가지 있어요. 같이 먹으면은 2배, 아니 3배 더 맛있어지는 음식들. 와우. 메밀소바에 빼놓을 수 없는 단짝 친구, 바로 튀김입니다. 이곳에서는 새우튀김을 비롯해 단호박이며 고추를 넣은 겉바속촉의 모듬 튀김을 별미로 맛볼 수 있습니다. 맛상무님, 손가락까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새우는 맛없기가 힘든데 잘 튀기니까 더 맛있네. 그래서 사장님, 맛있새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 모신 이유는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이 집의 역사가 상당하잖아요. 1930년도에 이북에서 할아버지가 식당을 운영을 하셨고요. 전쟁 직후 50년대 초반에 대전으로 오셨어요. 3대에 걸쳐 문을 열어온 메밀소바 전문점.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 맛 그대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집 메밀소바의 비법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 비법이요? 네. 옛날 방식 그대로 내려왔다라는 게 그게 비법이거든요. 일반 소바 다시는 이렇게 보통 희석을 써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진한 거를 물을 섞어서 쓰죠. 네네. 저희 집의 소바 다시는 그 희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원 재료를 다 끓여갖고 차갑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 난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예.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오래오래 끓여서 만드는 게 그게 또 비밀이고 그게 또 비법이네요. 네네. 이곳 메밀소바는 겨자를 곁들여 먹으면 또 다른 맛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시원하면서 톡 쏘는 겨자 맛이 소바의 맛을 한층 살려준다고 합니다. 겨자를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겨자가 많이 매워서 국물의 맛을 해치는 게 아니라 좀 북돋아주는 느낌. 겨자가 들어간 소바와 기름기 가득 머금은 튀김의 조합. 안 먹어보면 모를 환상의 맛이라고 하네요. 메밀국수 드실 때는 튀김을 꼭 드셔야 되겠어요. 같이 먹으니까 시너지가 발생을 하네. 야, 영접. 메밀소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유부초밥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다. 보통 유부초밥은 새콤달콤하잖아요. 여기는 달콤한 맛, 약간의 새콤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살얼음 동동 뜬 육수에 초밥을 찍어 먹으면 온몸이 얼얼해지는 시원함에 밀려옵니다. 오, 아이고야. 국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시너지가 좋습니다. 시원한 메밀소바와 바삭함의 극치인 모듬튀김, 그리고 고소한 유부초밥까지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급 만찬이 따로 없네요. 오, 처음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깊고 조금 간이 센 것 같아도 마셔보면 또 간이 약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노하우가 아니겠죠. 자, 맛상무의 맛집 노드는요, 우리 주변에 맛있는 집, 재밌는 집 찾아서 다음 주에도 달리겠습니다. 1930년부터 시작한 전설의 맛 메밀소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처음 맛 그대로를 유지하며 이 여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뼛속까지 시원한 메밀소바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닭종이 인형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춘천에서 온 특별한 여행 소식인데요. 한동안 차박, 캠핑카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요, 좀 드문, 한적한 곳에서 즐기는 캠핑이 큰 인기몰이를 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분만큼 한적하게 여행을 즐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모두가 캠핑카를 탈 때 나 홀로 캠핑 카누를 타고 즐기는 남자, 춘천의 카누의 달인이 즐기는 나 홀로 휴가 함께 만나보시죠. 오직 나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대자연 속 힐링타임, 카누 캠핑을 소개합니다.
호숫가에 위치한 화천군 간동면 상사골 마을. 직접 제작한 나무 카누를 부지런히 내리고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아유, 짐을 많이도 싸우셨네. 네, 짐이 조금 많죠.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멀리 나와서 혼자 이렇게 솔로 카누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오늘 1박 2일로 할 건데 한번 따라보시면 정확히 제가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카누 캠핑의 설렘을 안고 출발. 푸른 파로 수면 위로 버들잎처럼 가볍게 노래져 나아갑니다. 수달도 서식한다는 북한강 최상류 청정급수. 무동력선인 카누야말로 이곳의 제격이네요. 파로우는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요.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 수만 명이 이곳에 수장됐다고 해서 파로우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없이 평화로운 자연의 보고가 됐죠. 일단은 춘천 인근에 보면 일단은 춘천까지 해가지고 4개의 호수가 있어요. 의암호, 춘천호, 파로호, 소양호. 지금 여기 소양호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색깔이 약간 녹색, 청록색 빛깔이 나고 소양호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색 빛깔이 나는데 그 호마다 진짜 이게 숨어있는 비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좀 보기가 힘든 그런 풍경 속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누를 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풍경, 숨은 비경을 발견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카누가 지닌 큰 매력입니다. 짙은 녹음 사이로 보이는 붉은색 줄기. 와, 금강송이 이렇게나 많이! 거기에 오랜 세월 자연이 깎아 만든 기암절벽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가는 거. 저 수반 쪽으로. 이제 사냥입니다, 사냥. 네? 갑자기 사냥이라고요? 진짜네? 천연기념물인 야생사냥이 눈앞에 나타나다니 오늘 정말 행운이 따르네요. 아름다운 풍경은 카누 여행이 주는 선물.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며 노를 젓다 보니 1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물줄기가 협소한 편이지만 몸집 작은 카누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요. 안정적으로 주차 완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깨끗한 계곡이 막 흐르고 있죠.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잘 곳 수경지를 지금 이제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수경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가 좋겠다. 순식간에 오늘의 숙소 완성. 텐트 치기 좋은 장소가 따로 있나요? 요새 여름철이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비가 저 상류에서 많이 내리게 되면 아무리 여기가 맑다 하더라도 급류가 갑자기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그 텐트를 칠 때는 그래도 물가 근처가 아니라 약간 좀 이격돼가지고 좀 높은 지역에 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경지를 꾸미다 보니 금세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 카누 캠핑 달인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저녁 식사. 흔한 소뚜껑은 가라. 들어는 반납 뚜껑 삼겹살. 불판 사이즈도 1인분 굽기에 딱인데요. 노릇노릇 고운 빛깔을 보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썰어서 식기 전에 입으로 직행. 어때요?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은 맑은 공기 아래서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소음이 없는 곳에서 먹는다는 거는 정말 천상은 안 가봤지만 천상에서 먹는 맛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즐기는 건강한 휴식.
무인도에서 오직 밥과 나만이 마주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고독한 미식가 아닌가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도보라든가 뭐 차량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지형으로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는 진짜 천혜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훌쩍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와서 있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날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종종 이렇게 오곤 합니다. 혼자인 밤이 외롭지 않도록 밤하늘엔 수많은 별이 찾아와 줍니다. 쏟아지는 별빛을 담요 삼아 이제는 꿈나라로 떠날 시간. 내일 봐요. 다음 날 아침, 물소리 알람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바로 앞에 계곡도 흐르고 보다가 커피 한 잔 생각이 나가지고 물을 좀 정수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핑 달인 조가이버의 특별한 모닝커피. 우선 모닥불을 피우고 나온 숯을 곱게 빻아서 입구에 천열된 페트병에 넣고 그 위로 모래, 진흙, 자갈을 층층이 쌓은 뒤 계곡물을 담아줍니다. 페트병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면 천연 정수기 완성! 아무래도 처음에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다 하더라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버려주시고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가 필요하겠죠?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30분 동안 기다려서 얻은 귀한 한 컵. 커피 한 방울까지 다 마셔야겠네요. 혹시 모르니 정수된 물이라도 팔팔 끓여 먹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느리게 만들어 천천히 즐기는 진한 커피 향. 이 맛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연의 속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 사람의 흔적을 모두 정리해 카누에 싣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오늘 왔으니까 일상으로 일단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제 일도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이쪽 장소로 올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또 개척해서 나갈지 한번 본 다음에 새로운 장소 앞으로 카누 캠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카누 한 척에 몸을 싣고 가뿐히 떠나는 여행. 자연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찾기 대신 패드를 잡아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두 발로도 갈 수 없고 차량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진짜 온전히 자연 속에서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렇게 네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아요. 진짜 대자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캠핑 카누의 매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나 이 카누가 친환경적인 무동력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끔 자연이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허락을 해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또 카누잉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함께 수거를 해 오신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힐링을 하고 또 나에게 좋은 환경과 그런 감상을 주는 자연도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이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힐링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이젠 지역마다 혐오 시설을 공원화해서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군요. 네. 자, 사연이 계속 이어지죠?
네, 한지의 변신은 무궁무진. 한지로 만든 밥상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생각나네요. 역시 뭐 원주하면 한지죠. 맞아요. 튼튼한 한지, 아름다운 한지. 네, 이번 전시가 9월 19일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메시지도 만나볼게요. 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연경 선수 닭종이 인형, 경윤 리포터님 솜씨가 좋네요. 한지로 만든 닭종이 인형 매력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도 실제로 생각보다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경윤 씨가 진짜 손재주가 정말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좀 네. 놀랐습니다. 김연경 선수 보면 볼수록 닮았더라고요. 이게 또 김연경 선수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가? 정이 가는 게 아닐까. 사실 저 3번 만에 맞췄잖아요. 먼저 김연아 선수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안산 선수인가 네. 하다가 네, 맞췄습니다. 결국은 김연경 맞추긴 선수. 했습니다. 따뜻한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닭종이 인형 잘 만나봤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사연까지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명수 씨는요, 평소에 어떻게 규칙적으로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저는 규칙적으로 자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 주말에 몰아잘 때도 있고 이게 일정이 계속 패턴이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 그러니까 일어나고 다시 잠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할 정도로 불규칙하면 할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할수록 네네. 우울증, 심장병,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하니까요. 네네. 저도 이제부터 주말에 몰아서 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 수면 시간을 꼭 지켜주는 것도 건강 챙기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